네,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 해설을 맡은 수학통계학부 유호석입니다. 예, 저희는 이과 수리논술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고 어떻게 출제되었고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겠지만 어린이 A하고 B가 있는데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A는 가위하고 바위 두 종류만 낼 수 있고요. B는 바위하고 보만 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딸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보는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게임을 5번 하는데 A가 가위, 바위, 가위, 바위, 가위 이런 순서대로 5번 이제 냈을 때 그 결과가 2번 이기고 2번 지고 1번 비겼다고 합니다. 이럴 때 과연 B는 어떻게 냈을까라는 거를 이제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A가 비기는 경우, 그 다음에 A가 이기는 경우, 그 다음에 A가 지는 경우를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데 A도 2가지 경우를 낼 수 있고 B도 2가지 경우를 낼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살펴보면 가능한 경우가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가 바위를 내고 B가 바위를 내면 서로 비기게 되고 A가 가위를 내고 B가 볼을 내면 A가 이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경우에 대해서 A가 비기는지 이기는지 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A가 어떤 순서로 냈는지 알잖아요. A는 가위, 바위, 가위, 바위, 가위 이런 순서로 냈습니다. 자, 그럴 때 A가 2번 이기고 2번 지고 1번 비겨야 돼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비기는 경우는 바위, 바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가 바위를 냈을 때 B가 1번은 바위를 내서 비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이기는 경우 2번 이긴다 그랬는데 가위 아니면 A가 가위를 내고 B가 볼을 내야 돼요. 자, 그런 경우를 살펴보면 A는 가위를 3번 냈는데 그 중에 B는 2번의 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A가 2승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A가 2패를 해야 되는 거가 있는데 바위하고 볼을 해갖고 A가 바위를 내고 B가 볼을 내서 A가 지던가 아니면 A가 가위를 내고 B가 바위를 내서 A가 지던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남은 케이스들을 살펴보면은 A가 지는 경우는 가위하고 바위, 그다음에 바위하고 볼을 내서 한 번씩 지는 경우를 이렇게 한 번씩 섞어야 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저런 식의 한 가지 가능한 경우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A가 가위 이런 식으로 이제 3번을 가위를 내는 경우에 B가 볼을 내는 위치, B가 바위를 내는 위치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은 모두 6가지가 된다는 것을 쉽게 셀 수가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 1-1번 문제는 이제 상황을 잘 설정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케이스가 많지 않으니까 다 기술을 해보면 써보면은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나 보겠습니다. A하고 B가 게임을 하는데 A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이길 확률이 0.5 이상이 되기 위해서 게임을 몇 번 이상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보는 단어가 뭐예요? 이거죠. 적어도. 자, 이런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많이 해봤어요. 자, 적어도 문제는 어떻게 해요? 자, A가 적어도 한 번 이긴다라는 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 경우, 다시 말해서 A가 한 번도 못 이기는 경우 그런 거를 해갖고 여확률을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B를 이길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방금 전에 문제를 풀면서 봤어요.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A가 이기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A가 B를 이길 확률은 4분의 1이 돼요. 그런데 게임을 n번 했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그러면 A가 B를 이기지 못할 확률, 다시 말해서 비기거나 질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한 번도 이기지 못할 확률은 4분의 3의 n승이 되고 적어도 한 번 이길 확률은 1 빼기 4분의 3의 n승이 돼요. 왜냐하면 여확률을 계산한 거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그 확률이 A가 적어도 한 번 이길 확률이 0.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부등식을 풀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등식을 풀 때도 그냥 이렇게 로그를 푸는 형태로 해서 푸는 것보다는
이 답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n에다가 숫자 몇 개를 넣어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는 우리가 적어도라는 그런 단어가 붙었을 때 어떻게 푸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확인해보는 여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게임을 n번 하였을 때 A가 이길 횟수를 K라고 했을 때 A는 상금을 9의 K승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확률 변수 X를 A가 받는 상금 9의 K승이라고 할 때 기대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대값을 계산하는 문제는 우리가 많이 연습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받는 상금에다가 그 상금을 받을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죠. 시그마를 해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A가 상금 9의 K승원을 받을 그런 확률이 얼마인가 이거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항분포죠. 왜냐하면은 같은 게임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A가 이길 확률은 4분의 1, 그다음에 이기지 못할 확률은 4분의 3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이항분포인데 A가 K번 이길 확률은 4분의 1의 K승, 그다음에 이제 이기지 못할 확률은 4분의 3의 n-K승인데 그래서 이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앞에 조합 C가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률이 이런 모습을 띌 거라는 거는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뭘 구해야 돼요? 기대값을 구해야죠. 자, 기대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려는 상금과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래서 자, 기대값은 상금 9의 K승과 그거의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구한 그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9의 K승과 4분의 1의 K승이 있어요. 얘네를 K승 하나로 합칠 수가 있죠. 이제 같은 K승이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저 시그마의 모습은 뭐로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이항정리죠. 자, 이항정리로 계산하면 4분의 9 더하기 4분의 3의 n승이 돼서 우리가 3의 n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항분포와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푸는 그런 풀면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는 이렇게 이제 확률 통계 문제고요. 2번 문제는 이제 무슨 문제예요? 기하 벡터 문제죠. 자, 기하 벡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있는데 반지름이 1인 구가 돼요. 중심이 원점이고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평면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이라는 저런 평면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구와 평면이 만나면은 이렇게 원이 하나 만들어지는죠. 그 원의 중심을 A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구에 다른 평면을 하나 또 생각합니다. x 더하기 z는 1이라는 평면을 생각했을 때 그 구하고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원이 D고 그거의 중심을 B라고 우리가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럴 때 2-1번 문제는 뭐였어요? A를 구하라 이런 문제였어요. 자, A가 어디 있죠? 자, A는 여기 있죠. 그림상에서 여기 있는데 이 A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A는 뭐였어요? 구와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원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면은 OA 벡터를 생각해 보세요. OA 벡터. 여기 이제 OA 벡터가 이렇게 나오죠. 이 OA 벡터를 생각하는데 저 OA 벡터가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면의 수직이 돼요. 그런데 평면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늘 알고 있죠. 평면의 방정식에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 z 앞의 개수를 모아서 벡터를 만들면 걔가 뭐예요? 평면의 수직한 벡터예요. 따라서 OA 벡터도 평면의 수직이고 평면 앞에 있는 개수들로 만들어지는 벡터도 평면의 수직이에요. 그래서 두 벡터는 서로 평행이 돼요. 그래서 OA 벡터와 마이너스 1, 2, 3이라는 조 벡터는 서로 평행이 됩니다. 자, 평행이 되면 한쪽에다가 t를 곱하면 등호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a의 좌표를 저희가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t, 2t, 3t. 자, 그런데 이제 t를 결정하고 싶어요. 근데 저 a라는 점은 무슨 특성이 있냐면은 평면 위의 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평면의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산하면 t가 1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t가 나오면은 우리가 다시 집어넣어서 a 값을 계산할 수 있죠. 자, t에 14분의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a 좌표는 마이너스 14분의 1, 7분의 1, 14분의 3 이런 식으로 해서 a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제일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뭐겠어요? 바로 법선 벡터. 다시 말해서
그 평면의 방정식의 앞에 있는 계수들로 모아서 만든 벡터는 평면의 수직한 벡터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자,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뭘 계산한 문제냐면 요 A 벡터, OA 벡터하고 OB 벡터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요 두 벡터 사이에 요 각도를 계산하는 문제죠. 물론 저 각도가 자체로서 이제 특수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각도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신 뭘 물어봤어요? 그 대신 물어본 게 코사인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AOB 벡터, 아니, AOB라는 각도의 코사인 값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저 코사인 AOB가 들어가 있는 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나오죠? 저거는 내적을 구하는 문제에서 나오죠. 그래서 저 각 코사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뭘 활용해요? 내적을 활용합니다. 자, 내적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OA 벡터도 구해야 되고 OB 벡터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OA 벡터는 어떻게 구해요? 앞에서 구했어요. 앞에 문제에서 A를 풀어서 OA 벡터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OB 벡터는 어떻게 구합니까?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방식을 다시 활용해서 OB 벡터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구하고 나면 이제 내적 공식에 집어넣죠. 그래서 OA 내적 OB는 OA의 크기, OA가 아니라 저 OB인데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여기가 B가 되겠죠. OA, OB, 그다음에 코사인 AOB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 계산하면은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쉽게 계산이 돼서 코사인 AOB는 루트 7분의 1, 다시 말해서 7분의 루트 7이라는 것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앞에서 했던 거의 활용으로 우리가 법선 벡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면 내가 마이너스 1, 2, 3이라는 거는 그 평면의 수직한 벡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평면 1, 0, 1은 x 플러스 z는 1이라는 평면의 수직한 벡터예요. 따라서 그 두 수직한 벡터의 각도를 이렇게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하면은 역시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수직이라는 게 어떤 주어진 평면이 있을 때 수직이라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평면을 향해서 수직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방향으로 수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어떤 방향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이 답의 각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코사인 값에서도 차이가 생겨요. 어느 정도 차이가 돼요? 부호가 반대로 되는 그런 차이가 생겨요. 그런데 그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쪽 부호가 맞는지를 저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풀게 되면 여러분이 어느 쪽 부호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쪽 부호가 맞다라는 말을 더 확실히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좌표 자체를 진짜로 잡아서 구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냥 방향성만 보고 사는데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는 D 위에 D라는 거는 지금 저 점 B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원을 우리가 D라고 했습니다. D 위에 임의의 점을 P라 할 때 OP하고 OA 내적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역시 우리가 뭘 이용해요? 역시 내적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OP하고 OA의 내적은 OP의 절대값, OA의 절대값, 그 다음에 코사인 POA 이 각도를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이미 OP라는 점은 이 9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O하고 P라는 점은 9 위에 있는 점이라서 OP의 길이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1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이라는 식으로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OA의 크기는 우리가 A의 좌표를 이미 1번에서 구했습니다. 따라서 루트 14분의 1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지금 위에 식에서 보면 내적 계산하는데 OP의 길이, OA의 길이, 그 다음에 코사인 값, 각도의 코사인 값 이런 건데 OP하고 OA는 이미 정해졌어요. 따라서 문제가 뭐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뭘 구하면 돼요? 결국은 코사인 각도의 최소만 잘 구하면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런데 저 코사인 각도의 최소는 어디서 나올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코사인은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주기성이기 때문에 계속 가지만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그 각도의 범위 안에서는 얘가 단조 감소,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따라서 코사인 값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각도가 커야 돼요. 가능하면.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학생들이 대답한 거를 보니까 어떤 약간 실수를 하시냐면 음수가 나오면 안 될 것처럼 고민하는데 여기서 최소라는 거는 음수로 가면 갈수록 최소가 되는 겁니다. 자, 0이 아니고 자. 따라서 각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 요 각도가
요 각도가 언제 최대가 되는가를 저희가 이제 찾아봐야 돼요. 요 각도가 언제 최대가 되는가. 자,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우선 그걸 하기 전에 요 O하고 B를 연결해 갖고 요 각도도 따로 구하고 요 각도도 따로 구하는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POB라는 요 각도는 45도가 되겠어요. 자, 그건 어떻게 쉽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요 길이 제곱, 다음에 요 길이 물론 1이죠. 1. 요 길이 제곱,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1이고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구한 그 P 값을 갖고 이용해서 하면은 따라서 저게 45도가 된다는 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각도의 최대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요 각도의 최대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요쪽이 45도예요. 그럼 요쪽 각도가 얼마인지를 알면 되는데 이게 지금 평면이 아니라 입체이기 때문에 얘가 요 각도가 45도라 해서 얘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접혀 있고 펼쳐져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최대가 어디서 나오는가 보면은 두 각도의 합일 때 최대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사실은 한 평면상에 있을 때 최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도의 최대값은 AOB 각도하고 45도를 그냥 더한 값이 최대값이 돼요. 따라서 코사인 그 각도가 계산하면 최소값이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그 각도는 최소값 요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걸 계산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답이 뭐예요? 내적을 구하는 게 문제에서 질문한 거니까 내적을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길이, OP의 길이, 그다음에 벡터 OA의 길이, 그다음에 코사인 값. 근데 이제 코사인 값은 저런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각도 AOB가 특수값이 아니에요. 특수값이 아니지만 우리가 앞에서 뭘 구했어요? 그거의 코사인 값을 구했어요. 코사인 값을 구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인 값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저 각도의 합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전개해 갖고 값을 계산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답이 얼마였죠? 답은 14분의 1 빼기 루트 6으로 나오게 됩니다. 14분의 1 빼기 루트 6.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우리 이제 미적분학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적분으로 주어져 있고요. 오른쪽은 약간 함수의식과 적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물론 경험이 많아서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적분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그 적분 구간이 이미 0에서 1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거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물론 경험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저런 식을 만족하는 fx와 실수 a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트릭은 뭐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미분하는 거랑 그다음에 x에다가 적당히 굉장히 유효한, 그러니까 좋은 숫자를 하나 집어넣는 거죠. 좋은 숫자를 하면은 보통은 상한과 하한이 같아지도록 하는 x 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보통 0을 넣으면 되죠.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해봐요. 그러면 이제 왼쪽은 0이 되고요. 자, 오른쪽은 x에다 0을 넣은 거기 때문에 상수 2하고 그다음에 저런 식의 이제 적분 모양이 나옵니다. 자, 저걸 계산하면은 우리가 저 적분 계산이 얼마가 되는지가 나오죠. 이제 산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2가 저 적분 값이고요. 자, 이렇게 얻은 저 적분의 값을 다시 원식, 처음에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저 식에다 다시 대입하면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자, 결과적으로 요 계산을 통해서 다 지워지고 남는 건 3분의 1 x 3승만 남습니다. 뭐가? 저 적분이. 따라서 다시 저거를 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왼쪽은 fx가 되고 오른쪽은 x제곱이 나와서 fx를 구해야죠. 자, 이렇게 구한 fx가 있을 때 우리가 위에서 구한 게 있었죠. 뭐예요? 요 문제. 자, 요거에다가 이제 fx를 아니까, 지금 방금 fx를 구했으니까 계산을 해서 집어넣으면은 어떤 등식이 하나 얻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fx를 미분하면 2x가 되고 2x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f't는 2t가 나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1차 방정식 푸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fx하고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 아주 늘 쓰는 기술을 써요. 어떤 거예요? 미분하는 거랑 그다음에 적당한 숫자, 그러니까 좋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양쪽에 등식을 유도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는 양의 실수 HR에 대해서 자, 원이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곡선 요 원과 이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R의 최대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fx를 구했어요. 자, fx가 뭐였어요? 여러분이 잘 구했다면 얘는 x 제곱이 됐어요. 자, fx는 x 제곱인데 포물선이죠. 저 포물선과 원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물론 곡선상으로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만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얘네들이 근이 한 개밖에 없다. 이런 뜻하고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 특성을 잘 이용하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만나는 점이 b하고 b제곱이라고 해요. 자, 이 b하고 b제곱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거예요? 여기 이 곡선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fx가 x제곱이라는 요 사실 때문에 x가 b면은 y좌표가 b제곱이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점이 양쪽에 다 있는 점, 다시 말해서 공통점이기 때문에 어디에 점이기도 하냐면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원의 그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다 집어넣으면은 만족을 하겠죠. 자, 그런데 b하고 b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b하고 b제곱을 원의 방정식에 집어넣어도 역시 만족을 해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b, b제곱은 역시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b, b제곱이 해가 되면 마이너스 b, b제곱도 역시 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 문제의 조건이 뭐였나 다시 보세요. 만나는 점이 한 개여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답이 하나 있으면 답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 개가 있으면 두 개가 두 번째 답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 이렇게 돼서 모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요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두 번째 점이 첫 번째 점하고 사실은 같은 점이면은 한 개가 되죠. 이제 새로운 게 아니란 뜻이죠. 따라서 두 개가 같은 점이다. b, b제곱하고 마이너스 b, b제곱이 같은 점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x좌표가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b하고 마이너스 b가 같다. 즉 b가 0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원과 포물선이 만나는데 만나는 점이 한 개만 있기 위해서는 만나는 점이 어떻게 돼야 돼요? 원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나는 점이 원점이고 원점 이외의 점에서는 만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요거를 풀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 거예요. 근데 요 원의 방정식이 원점을 지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만나는 점이 원점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 0 집어넣으면 우리가 h제곱은 r제곱이라는 그런 등식이 성립하는데 우리 조건에서 h하고 r은 양수라 했기 때문에 h하고 r은 같습니다. 제곱이 같아도 이제 제곱을 띌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제부터 원의 방정식을 조금 바꿔 써서 x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 h 대신에 r로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물선의 방정식 y는 x제곱을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y 대신에 x제곱을 집어넣어서 이제 나오고 이걸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죠. 뭐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얘를 0 이외의 근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는 근이 딱 0만 있어야 된다. x는 0만 근이 돼야 돼요. 따라서 인수분해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x제곱을 묶어낼 수 있잖아요. 여기서 x제곱으로 인수분해하면 뭐죠?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r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되니까 저 두 번째 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저 가로 안에 있는 식. 요 녀석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x가 0을 근으로 이렇게 가질 수는 있어요. x가 0이 근이 되세요. 왜냐면 0은 근으로 허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거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x가 근을 가지면 안 돼요. 자, 근데 얘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어떤 r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은 2r 빼기 1이 되는데 얘가 x가 0이라는 것만 근을 갖기 위해서는 2r 빼기 1이 0이거나 아니면 음수가 돼야 돼요. 음수가 되면 근이 새로운 근이 없는 거고 왜냐면 허근이 되니까. 그다음에 0은 원래 우리가 허용되는 근이니까 0은 상관없고요. 따라서 저 조건을 만족하는 r을 계산하면 r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r의 최대값은 2분의 1이라는 거를 저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뭐 어려운 그 미적분을 쓰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석하고 그거를 이제 풀어가도록 노력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장치들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를 볼까요? 곡선 y는 fx. 자, fx는 x제곱입니다. 역시 x제곱 위에 한 점 p와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은 0 위에 한 점 q에 대하여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곡선 위에 한 점과 원 위에 한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인데 원의 중심을 먼저 계산해요. 그래서 x-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의 중심은 3,0이고요.
그다음에 반지름은 1이 됩니다. 자, 이럴 때 곡선 위의 한 점과 사실은 저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지름을 길이를 빼서 이제 답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0 원의 중심과 곡선 위의 한 점, 곡선 위의 한 점은 어떻게 돼요? t, t제곱. 이제 임의의 점을 잡기 위해서 t로 써서 t, t제곱이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우리가 저기다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이제 루트 씌워서 계산하기가 약간 지저분하니까 제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GT라고 했을 때 이런 4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런 그 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뭘 구하면 돼요? 이게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죠. 자, 그래서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요? 미분해서 적분하면 되죠. 아, 여기 여러분은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이거 3승이 돼야 되는데. 자, 미분하고 걔를 인수분해해요. 자, 인수분해하면은 t가 1에서 뭐가 돼요? 최소값이 나오죠. 자, 왜 t가 1에서 최소값이 나오느냐면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이쪽에서는 해가 없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제 허근이 나오는 데라서 극소값을 주는 데가 한 군데고 거기선 당연히 최소가 되죠. 그래서 t가 1일 때 최소가 되고 t1에다가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gt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이 g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5라는 거를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알 수 있고 따라서 두 점 사이 원의 중심과 포물선 위의 한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루트 5가 돼요. 자, 루트 5가 되는데 우리는 원의 중심하고 포물선 위의 한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디야? 원 위의 점과 포물선의 한 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반지름을 빼줘서 최소값은 루트 5 빼기 1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중간에 약간 계산상으로 그 미분을 좀 이용해서 최소값이 어디 나오는가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4번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y는 fx고 x제곱이죠. 그다음에 이 위의 점 p하고 이거의 접선 그러니까 y는 x제곱 위의 접선과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접선이 있죠. 요거의 접선. 요 이제 p예요. 요거 하고 다음에 저 포물선은 약간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요거 하고 평행한 직선 이렇게 있는데 이 평행한 직선이 이거 만나는 접하는 이런 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접점을 r이라고 했을 때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를 이제 계산할 수 있죠. 이제 p가 바뀌면서 r도 바뀌겠지만 그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이 문제에서 주어진 방식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P라는 점을 한 점을 지정을 해요. T, FT라고. 이제 물론 FT는 T제곱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그다음에 이 새로 주어진 점, 뒤집어진 포물선 그거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미분해서 구하면 되니까 두 개의 미분해서 구하면은 처음 y는 x제곱의 접선의 기울기는 2t, 그다음에 새로 주어진 뒤집어진 포물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2-s가 돼서 둘이 갖다 놓고 풀면 s하고 t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가 얻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p가 정해지면 r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s하고 t 사이에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PR 길이의 최소값인데 이거 역시 PR 길이의 제곱을 먼저 계산해요. 자, 제곱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미 P라는 점하고 R이라는 점을 T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P는 이제 처음에 T로 주어졌고 R은 S로 주었지만 S를 R로 바꾸는 우리가 식을 우리가 지금 방금 계산했잖아요. 여기서 S를 R로 바꾸는 식을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바꿔서 계산하면은 P의 좌표, R의 좌표를 다 T의 함수로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계산하면은 이런 역시 동일한 4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자, 이 4차 방정식이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역시 미분해서 인수분해를 해요.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제 문제가 전개가 되는데 인수분해가 이렇게 1차식하고 2차식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게 허근이 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갖고 답이 안 나오고요. 딱 1차식 하나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거기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t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소값은 다시 집어넣어서 이제 s가 1이고요, 물론 다시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하면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2분의 루트 2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조금 이제 이제 멋있게, 그러니까 약간 포장을 하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포물선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뭐 마치 이제 땅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있는데, 이 동그란 어떤 배 같은 게 있는데, 배가 땅에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상황을 설정했을 때, 배의 지름의 최대값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았고 좀 더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모의고사 본 거 10문제를 다 살펴봤는데요. 잘 지금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문제 중에서 주요하다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의 유형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뭐 아주 어렵게 뭐 이렇게 만든 그런 문제려고 노력하지 않았고요. 그런 것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을 충분히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계산도 좀 할 수 있고, 뭐 아주 어려운 계산이 아니고 그런 것들, 예를 미분 적분도 있고, 여기 뭐 기하 벡터도 있고, 확률 통계도 있고, 통계 문제는 없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다룰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세종대학교 수시를 위해서 준비할 부분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모의고사를 본 것과 같이 이런 유형으로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이런 고등학교 때 배운 우리가 충실히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제 풀수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수시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